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단독 환담이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직전 전격적으로 성사됐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한일 정상 간 진지한 대화가 13개월 만에 성사되면서 이 꽉 막혔던 양국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이 연말까지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용의를 갖고 있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12월에는 북미 간의 추가 실무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일 정상 어제 있었던 짧은 환담 얘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직전에 어제 오전에 저희들이 관련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 그 시간에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1분간 짧은 만남이었는데 바로 그냥 만남 직전에 옆자리로 앉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고 또 아베 총리도 흔쾌히 응해서 11분만 만날 수 있었잖아요. 정말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예, 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아베 총리가 조금 늦게 회담장에 도착을 했는데 뭐 인사를 나누는 마지막 순서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좀 얘기를 좀 나누자 해서 거기에 아베 총리도 호응을 해서 한 11분간의 짧은 만남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이 지나갔으면 정말 연말까지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래도 어제 좀 양 정상이 좀 돌파구가 될 만한 기회를 마련한 아주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11분 정도였고 그리고 당시 너무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라서 통역도 일본 통역도 그렇죠.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영어로 통역을 하고 또 영어로 통역한 걸 다시 또 일본어로 통역을 해주는 뭐 이런 절차가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좀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양 정상이 어쨌든 만나서 앉아 있는 그림을 연출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꽉 막힌 한일 관계는 굉장히 이제 좋은 호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 그림을 연출했다는 것만으로도 한일 정상은 참 큰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어제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한일 뭐 총리 회담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그다음 고위급 회담은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이 문제를 양 정상이 이제 풀자라고 하는 것, 그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좋은 이제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11월 22일 날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는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안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좀 미국도 좀 바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저런 기회들을 빌어서 어떤 그 계기를 좀 살리는 모멘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국 정상 간의 만남 워낙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 방금 보여드린 사진 한 장 정용 국가안보실장이 찍었다고 하죠. 청와대 사진을 찍는 전속 사진 기자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줄 정도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방금 고위급 협의 말씀하셨는데 흔히 우리가 고위급이라면 장관급 이상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 그 이상의 선에서 만날 수 있는지 수준 또 만난다면 언제쯤 만날 건지 다음 달 만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제 다음 달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원래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전에 이번 만남이 좀 사전 포석의 성격이 좀 있죠. 그리고 고위급 회담이라고 좀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리 회담이 이제 끝난 직후에 고위급 회담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수순은 당연히 정상회담인데, 근데 지금 바로 또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하기엔 양국 간의 현안의 골이 아직 좀 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관급 총리를 포함한 또 고위급 회담이 별도로 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다음 달 정상회담까지 갔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출구가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양국이 환담을 한 후에 나오는 언론 보도, 양 국가의 언론 네. 보도는 좀 많이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환담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공감대를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본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뭐 서로 할 말을 했다라고 하는 반응은 보이는 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환담을 하고 좋은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 것이고, 일본은 단호한 아베 입장, 총리의 입장을 좀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요미우리 신문 같은 데나 어디 좀 보면은 이 조급한 문 대통령 이제 그런 표현들을 좀 쓰거든요. 그러니까 시안이 좀 쫓기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11월 22일이라는 지소미아 종료를 사실은 이제 출구로 마련하려고 하는 한국 정부의 속내가 있다라는 아마 그런 진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베 총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기본이다. 국제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직은 양국에서 이제 서로의 입장을
부각시키는 그런 해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측의 대화 제에 그동안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제스처, 일본 속으로는 어떤 표현은 안 했지만 반갑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뭐 대화 계기를 카드를 하나 더 지게 된 셈이죠. 대화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마련이 되었잖아요. 지금 한일 양측도 어느 순간 뭐 어디가 갑자기 지금 대화를 하자고 지금 내려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양 정상이 어쨌든 만나서 모멘텀이 마련이 되었다. 이 대화를 계기로 해서 한일 양국이 이제 출구를 마련해 본다라고 하는 명분을 좀 만들 수 있는 예. 자리가 됐죠. 그 점에서 한일 양 정상은 어제 뭐 어디서 누가 한 명 또 이게 살짝 또 거부를 하면 또 그림이 안 만들어지는 건데 양 정상이 또 공감대를 이루고 좋은 그림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침 이 시기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G25회 정상회의 참석자 갔는데 물론 그 뭐 가는 것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일본 참여 쪽에서 조금 그래서 A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여줘서 조금 저희들도 불편한 심기가 있었는데 일단은요 오늘 오후에 와세다 대학 강연을 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금 그리고 국민의 성금으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1+1 외 또 플러스 알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일본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또 피해자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 이게 쉽게 받아들일 내용은 아니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문제인데 복잡하게 된 단초가 있죠. 사실은 한일 간의 스킨십이 굉장히 조금 없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1+1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 해결 방안의 모색이 첫 단추 출발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측에서는 그거를 최종안처럼 받아들이게 되니까 우리 못 받는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자꾸 이제 경색 국면을 맞게 되는 건데 스킨십이 좀 자주 있었으면은 이게 우리의 첫 출발 아니다. 우리 이 안부터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얘기가 충분히 공감대가 됐으면은 대화가 좀 원만하게 풀렸겠죠 그동안. 근데 한일 간의 좀 스킨십이 지금 몇 년간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에 누구한테 물어볼 것인가, 뭐 대사한테 물어볼 것인가, 아니면 본국에 있는 뭐 외교장관한테 물어볼까, 아니면 누구 대통령 측근 국회의원한테 누가 물어볼까,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아마 스킨십이 최근 한 2, 3년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좀 서로 직접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오해가 쌓이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문희상 의장이 좀 또 큰 역할을 좀 하게 됐습니다. 현지에 가서 또 직접 국회의장이 또 그런 발언들을 하고 논의의 출발의 장을 좀 마련하게 되는 것인데 부디 양국 간의 이제 상호 소통과 이해가 좀 깊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스킨십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 지소미아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 스틸웰 차관보가 방한을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사실 미국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지소미아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언론 보도로 노출을 시키고 있는데 그 언론 보도의 창구가 일본 언론 보도란 말이죠. 이건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미국하고 일본은 좀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를 좀 연장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걸 카드로 활용한 거죠. 지난 8월 달에 바라는 쪽의 입장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제 종료시키겠다고 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한일 간의 대화에서 균형추를 맞추려고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문제가 근데 외교적 접근을 할 때 병행 접근, 연계 접근 이게 두 가지 방식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안보와 경제 문제를 따로 떼서 볼 건가 아니면 따로 이제 연계시켜가면서 이제 이쪽 문제가 안 풀리면 저쪽 문제도 안 풀리는 방식으로 갈 건가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연계 접근의 패러다임이 지배를 하고 있죠. 이 차원에서 처음에 이제 일본이 싸움을 걸었으니까 우리도 지금 그 싸움을 똑같이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수출 규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수출 규제 문제로 지금 안보 문제와 연관시켜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도 지금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풀어주면 우리가 받아야 될 건 지금 수출 규제 문제이죠. 수출 규제 문제를 해제하는 것 이제 그 문제를 또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 두 개가 연계돼 있다 보니까 잘 안 풀리는 거죠. 이제 중재자 이제 미국의 역할이 좀 필요한 것인데 미국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 측에 좀 가까운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죠. 그랬을 때 또 미국하고도 연계되는 게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다른 문제가 또 연결되고 있는 굉장히 좀 복잡한 양상인데 여기서 이제 연계 접근으로 계속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정책적 결정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병행 접근으로 계속 대화하고 싸울 건 싸우되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대로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간다라고 하는 원칙에 대해서 한미일의 합의. 그래서 지소미아 문제는 지소미아 문제대로 풀고
그리고 수출 규제와 다른 뭐 경제 문제들은 또 경제 문제대로 푸는 방향들 그런 것에 원칙적 합의가 연말에 좀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출구 전략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북미 관계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가정보원에서 저희들이 좀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얘기를 또 국회 쪽에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중에 3차 북미 정상회담 하는 것을 목표로 김정은 위원장이 삼고 있다.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한 2개월 전인가요? 그때부터 솔솔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다시 국정원이 이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또 그에 앞서 뭐 이달 말이나 또 다음 달 초에 실무 협상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내부적인 전략을 분석을 해가지고 아마 정보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국정원이 뭐 흥행사도 아니고 뭐 꼭 이렇게 뭐 양쪽에 대화를 꼭 붙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도 예. 판단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그대로 국회에 보고를 한 것 같고 그게 이제 나온 내용이 우리가 관심 가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12월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꽂히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연말이라고 하는 시한을 최고 지도자가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북미 정상회담이 최종 목표가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 전에 괄호를 치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좀 붙는 거죠. 사실은 북미 실무 협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대한 큰 틀의 합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사인할 수 있을 때 만나는 것인데 예. 그 전제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도 12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역할에 따라서 미국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방중 가능성도 어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사실 그동안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하노이 회담도 다 있기에 앞서서 이렇게 방중을 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난 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정원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됐을까요? 네, 그렇죠.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북중 간에 한 참모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한 참모부 내에서 이제 작전 회의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이제 공동의 상대를 만나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북중 정상회담이 한 연내에 또 한 번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북미 정상회담도 좀 무르익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정말 마이웨이 자기 갈 길을 가기 위한 포석을 까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국내 정치적으로 좀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내년 대선 국면인데 그래서 이걸 충분히 활용하려면 12월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활용할지 아니면 그 내년까지 보고 있을지 북미 대화이 잘 안 되면 내년 초에 뭐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 이런 게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위기에 몰려 있는 게 가장 큰 중요한 변수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시간을 끌면은 될 거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말이 되면은 지금 뭐 추수감사절에다가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어쨌든 뭐 휴회 기간들이 좀 들어가니까 좀 잠잠해지는 타이밍이 곧 오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몇 주만 좀 버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선 가도를 생각해 봤을 때 북미 간의 빅딜이나 샴페인을 터트리는 게 지금 터트리면 아직은 좀 이르죠. 사실은 내년 상반기 중에 좀 북미 간의 그 성과를 내면 이제 그걸 1년 내내 하반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6월 12일 내년 6월 10일 싱가포르 선언 2주년 정도에 아마 뭐 축배를 터트릴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추정은 좀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6월이면 또 굉장히 좀 한참 남은 거. 한참 남았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시간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가 네. 다른 거예요. 이 6개월간의 시간 이 격차 속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가 지금 남은 과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빨리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기에 국정원이 내놓은 이런 발표도 그렇고요. 전반적 움직임에 있어서 실무 협상이 연내에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무 협상 정도는 뭐 한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만나긴 만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북한 측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바로 목전에 두고 직전에 앞둔 실무 협상을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지도자 간의 최고 지도자 간의 직접 담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 협상을 하더라도 직후에 바로 이제 정상회담에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은 실무 협상 몇 번 해가지고 조율된 안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1년 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 그 실무 협상에 김정은 위원장의 입김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실무 협상으로 판이 짜여진다니까 평양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또 비건 대표가 또 부장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최선희 외무성 부산이 한번 만나는 예. 어떤 뭐 급을 좀 높여서. 고위급 차원의 예. 실무 협상을 평양에서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실무 협상 한번 하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유지, 정상 외교의 판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실무 협상 하자면은 북한도 연말 중에 한번 하고 그리고 내년도 신년사를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냥 단순한 실무 우리가 보통 통상 생각하는 실무 협상은 연말까지 열릴 가능성이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별다른 변수와 조건의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이 됐으면 하는 심정일 겁니다. 이번에 아세안 회의 가서도 DMZ 평화지대 구상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9월인가요? 국정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11월이었거든요. 사실은 네. 이달 말 정도에 예상을 했는데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던데 우리 좀 정 교수께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물리적으로 약간 좀 힘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도 9월 달에 이제 11월 말에 부산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었죠. 북미 실무 협상이 잘 되고 그러니까요. 북미 관계가 잘 풀릴 때 전제인데 지금부터 한 3주간의 시간 동안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면은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근데 획기적인 변화가 꼭 좀 연말 전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여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